자, 299 현재 하고 있죠. 자격정지 처분권자. 이거는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자격 취소 처분권자 똑같아. 자, 자격정지도 누가 한다? 자격정지 처분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다만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시도지사가 다를 땐 사무소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하고 이분이 처분한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통지, 양그릇 3번 중요해요. 자, 이거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군포시 여기가 등록관청이죠. 네, 등록관청에서 자격정지 사유를 적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높겠죠. 네. 아무래도 시도지사가 적발하는 것보단 등록관청이 적발할 경우가 많지 않겠냐. 근데 등록관청에서 자격정지 사유를 적발해도 처분을 못한다 이거지. 시도지사가 아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얘가 도망갈까 봐 마음이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어떻게? 미친 듯이. 그래서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 통보해라.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주잖아요. 근데 어떤 건 6개월을 주고 어떤 건 3개월을 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 공무원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건 6개월 주고 어떤 건 3을 주느냐 이건데 이 중에 3개는 6개월이고 4개는 3개월짜리예요. 네, 여러분 느낌대로 맞춰보세요. 뒷장 넘기지 말고 느낌대로 맞춰봐봐요. 자, 금지행 위반했다, 인장 위반했다. 느낌이 뭐가 더 세? 이쪽이 더 세죠. 자, 이종소속 위반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뭐가 느낌이 더 세? 이종소속이 더 세. 자, 거짓길에 투계약서 썼다. 서명 날인하 했다. 느낌이 이쪽이 더 세죠. 아하. 그러니까 자, 금이투가 몇 개월이고 6개월을 때리고 나머지 서서 확인이는 3개월짜리 때리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근데 자, 저 밑에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 밑줄을 괜히 쳐놓은 게 아니고 이걸 그대로 내버려. 무책임하게 정말.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뒷장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표로 만들어져 있다. 그 밑에는 6개월, 나머지는 3개월이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기준이 서로 다른 하나를 찾아라.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3개가 아니에요. 3개가 아니고 판매 명소 관직상토 8개, 이종소속 9개, 거짓길에 투계약서 11개예요. 이것도 서명 날인 안 했다, 확인 설명 성실하게 안 했다, 근거자료 시전했다 하나, 둘, 인장 등록 안 했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썼다, 둘. 그래서 6개나 돼요. 충분히 문제가 나오고 표 위에 3번 볼게요. 3번.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간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할 때도 6월을 절대 초과할 수는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다면 자, 3개월짜리 때린다. 자, 기준이 이제 3개월짜리를 때린다면은요. 이게 2분의 1 하면은 이제 한 달 반이죠. 줄이면 늘리면 넉 달 반이고 그래서 2를 줄 수도 있고 4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기준이 6개월짜리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낮추면 3이죠. 3 줄 수도 있고 4 줄 수도 있고 5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7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는 거잖아요. 참작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3은 3을 주고 6은 6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작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얘가 6자리 위반한 거야. 6자리. 그래서 시도지사가 6자리 위반했니? 근데 내가 너 처음 위반했으니까 내가 참작할게. 6자리인데 너 6 쉬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참작이 아니지. 염장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했다. 이 말이 뜨면 3은 3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아요. 2나 4 들어가면 5. 6자리인데 참작했다면 3, 4, 5 이렇게 뜨면 5로 푸는 거죠. 예를 들면 소공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는데
시도지사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O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처비 때 효과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예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등록 취소로 갑니다. 자, 방금 공부했던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아까 자격 취소와는 달리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이런 건 다 없었지요? 다 없었어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는 자격 취소에 있었던 것이다. 자, 이제 등록 취소로 갑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개공 거.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등치를 이렇게 외웁니다. 노래 불러야 돼. 해결코 양이 지체. 상당히 좀 노래가 구슬퍼요. 자, 다시. 해결코 양이 지체. 자, 시작. 해결코 양이 지체. 이렇게 외웁니다. 자, 해가 뭡니까? 해. 사망, 해산. 자, 개인 개공의 사망, 법인 개공의 사망, 해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망, 해산인데 뭘 고민합니까? 무조건 취소지. 이따가 이것도 청문 안 한다 나오겠네요. 자, 결. 결은 뭐냐? 개공이 뭐가 됐다? 결격 사유가 되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면 개공이 될 수 없죠. 결격 사유가 없어서 개공이 됐지. 개공으로 중개업을 하다가 뭐가 되면? 결격 사유가 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시험을 낸다면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드러내는 거죠. 결격 사유 중에서 예를 드러내는 거죠. 개공이 중개업하다가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았다. 개공이 중개업하다가 파산 선고 받았다. 절동치. 중개업을 하다가 금고나 징역의 실형 선고 받았다. 절동치.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 받았다. 절동치.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되었다. 절동치. 벌금형 중요하죠. 이거 그 밑에 거 중요한 거예요. 무슨 법 위반해야 돼? 꼭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야 되고 또 300만 원 이상일 때. 그럼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 먹으면 등록 취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거 중요하고요. 시효번이 제일 잘 나와요. 비읍하고 시효시. 자, 법인의 누가?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 되었다. 그럼 법인인 개공이 결격이 된 거죠. 그 결격을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절동치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해결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 잠시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앞글자를 따서 외우잖아요. 앞글자 따서 외울 때 왜 앞글자를 저렇게 땄을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경우도 계실 거예요. 뭐 별로 뭐 의미도 없고 큰 뭐 어떤 문장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강의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완성 작품이에요. 예를 들면 자, 해라는 글자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도 해가 있죠. 해. 여기 사망의 산, 여기도 사망의 산. 결은 처음 나왔죠. 자, 거 앞에 있었나요? 거 있죠. 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거. 여기도 거짓 부정 이런 식으로 가요. 양 어디 넣었었죠? 양. 아까 자격증 양도 대여 쪽이죠. 그럼 아마도 여기는 등록증의 양도 대여 쪽이겠지? 자, 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이종 소속. 여기는 이종 소속도 있고 개공이니까 이종 등록도 있을 거예요. 자, 지는 여기 있었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여기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최는 처음 나왔고.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나왔던 글자는 계속 그 글자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양도 대여를 했다. 근데 한쪽에서는 양자라고 외우고 또 한쪽에서는 대자라고 외운다면은 만약에 대자를 여기다 넣어서 어떤 문장은 그냥 어떤 문장이라도 성립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외울 때는 앞글자를 외울 때는 잘 외워지겠지. 그런데 이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풀었을 때는 더 힘든 거예요. 한 번 나왔던 글자는 계속 그걸로 밀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게 외워야 나중에 문제가 잘 풀립니다. 믿고 하셔야 돼.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믿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격합니다. 쉽게 합격합니다. 쉽게. 열심히 하면 합격을 합니다. 쉽게 합격하느냐 아니면 힘들게 합격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쉽게 합격하려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해결 봤어. 거가 뭐라고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이걸 외울 때는 거짓 부정 등록. 자, 시작. 거짓 부정 등록 이렇게 외워야 돼. 거짓 부정 등록. 왜냐하면 시험엔 거짓하고 부정하고 하나를 빼고 낼 때가 많아요. 이렇게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그러니까 두 개 다 잡아야 돼. 거짓 부정 등록.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이렇게 됐더니 저는 거자가 안 보였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거짓 부정 등록 절등취. 절등취인데 여기에는 형벌이 3-3이 들어가요. 형벌이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자, 이 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 자는 정상적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는 자죠. 정상적으로는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개공이 됐지. 그리고 중개업을 하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는 당연한 것이고 또는 애초부터 등록이 되지 않는 자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서 중개업을 했으니 무등록 중개업자와 똑같은 형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3을 주는 거예요. 너는 무등록 중개업이나 별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거짓 부정 등록은 절동치 3-3이죠. 근데 여기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거죠. 이건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니까 형벌 안 들어간다. 여기다 이제 들어가서 틀리게 내는 거예요. 헷갈리게. 이런 거 헷갈리게. 여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지 중개업을 한 건 아니니까 자격 취소만. 형벌은 없다. 다 이런 거랑 헷갈리게 내는 것이다. 자, 양. 이것도 양은 쪼개면 4개로 쪼개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또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 이 중에 딱 하나만 흘러나와요.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 대여. 시작.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 대여. 여기도 1-1, 여기도 1-1이면 여기도 1-1 이렇게 가겠지. 자, 2. 5번, 6번을 묶으세요. 5번하고 6번을 묶으세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여기다 써볼게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표시하냐면 여기 이중 여기다가 밑줄 쳐요. 등록 이렇게.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이중 등록 이렇게 몸을 이용해서 외워야 돼. 자, 저처럼 다시 어떻게? 이중 등록 이렇게 외워요. 좀 해봐요 좀. 다시 어떻게? 이중 등록 이렇게 외우시다. 등록을 몇 번 했다? 2번 했다. 이중 등록하면 절동치하겠다. 이중 등록 꼭 그렇게 해야 돼. 이중 등록 이렇게. 자, 6번 개공이 다른 개공에 소공됐네, 보조원 됐네, 사원 됐네, 임원 됐네. 개공이 다른 개공에 또 들어갔으니까 이중 소속했죠. 아까 소공일 때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렇게 표현했죠. 직원이니까 얘는 직원이니까 이제 2개의 사무소에 걸쳤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개공이면 나는 이미 개공이 됐는데 개공이 된 자가 다른 개공 밑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중 약간 표현 방법이 다른데 똑같은 얘기죠.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면 둘 다 절동치, 둘 다 1-1. 소공은 이중 소속, 자격정지 1-1. 이걸 절동치 1-1. 자, 지. 업무정 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끊으시고. 자, 업무정 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으면 당연히 절동치죠. 다음, 자격정 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 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게 했다. 개공은 멀쩡한데 소공이 자격정지 받았어요. 소공한테 야 그냥 해 괜찮아 그냥 해 이러다 걸린 거죠. 걸리면 개공은 절동치. 시킨 죄로.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협박죄, 절등취. 자, 우리끼리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협박죄란 말이 아니고, 자, 우리끼리 외우는 그냥 방법이라고요. 협박죄, 절등취. 뭐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 협박죄, 절등취. 자, 이렇게 해갑니다.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시켰다.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몇 방, 2방을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하였다. 그러면 업무정지 위반했는데 업무정지 안 주고 뭘 주겠다? 절등치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자는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를 몇 방이나 먹었는데 업무정지를 2번이나 먹었는데 또다시 이거는 이미 먹은 거 그다음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것이 적발된 거. 자, 이거는 먹은 거, 이거는 위반한 게 걸린 거야. 다시 이쪽은 뭐? 이미 먹은 거. 업무정지 위반한 게 걸린 거. 걸렸는데 업무정지를 안 주고 뭘 주겠다? 절등치를 주겠다. 이런 뜻이죠. 업 앞에 업두개. 시작. 업 앞에 업두개. 업 앞에 업두개는 절등치가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절등치 했습니다. 해결, 양의지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자, 이 사유로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이러면 X. 업무 정지할 수 있다. 무조건 X로 부릅니다. 이 행정처분 파트는요. 한 번 공부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강의를 똑같이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발음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잘 풀린다. 절등치 했어요. 자, 이제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는 좀 많아요. 미, 금, 전, 휴, 보, 투, 사, 법, 최, 둘. 어우, 심란하네요. 자, 미금전, 휴, 보. 시작. 미금전, 휴, 보. 투사법체, 둘. 투사법체, 둘.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 열심히 외워야 돼. 이유를 묻지 않고 외우셔야 돼.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 예, 자꾸 발음해서 외우세요. 이 정도 속도로 해야 돼, 나중에는.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 자, 시작.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거부감 갖지 말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무조건. 자, 미가 뭐예요?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이 미달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등록 기준 미달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하면 뭐 준다?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자, 등록 기준 미달은 미자가 첫 글자라서 잘 외웁니다. 자, 금지행위 했는데 금지행위를 한 경우라고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 금지행위처럼 어떻게 나온다고요? 판, 매, 명, 수, 1-1, 그다음에 관, 직, 상, 투, 3-3 이렇게 골라 나옵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하면은 맞아. 직은 금지행위. 그러니까 임등치 이렇게.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 받았다.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임등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명소 관직 상태는 금지행위는 임등치, 임금. 자, 금지행위는 임등치, 임금. 추상전화. 자, 이렇게 옵니다. 다시 금지행위는 뭐? 임등치, 임금. 추상전화 합격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다시 판매명서 관직상토가 뜨면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임금. 추상전화 합격시켜주세요. 자, 됐어요. 금지행위는 임등치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진짜 그렇게 해야 돼. 거부감 하지 말고 자, 무조건 따라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보자마자 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보자마자. 쌍방대리, 금지행위, 임금, 임등치! 이렇게. 네.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 정보를 공개했다. 이것도 두 문장이죠. 뭐뭐 하거나 두 문장.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어떤 걸 내더라도 전속중개계약을 꼭 주니까 전 찾습니다. 여러분 전 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부침개죠. 부침개. 부침개가 떠오르죠. 전은 부침개잖아요. 여기서 부침개가 두 장이 있다. 두 장. 두 문장이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건 김치전. 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이라고 정보를 공개했다. 이러면 빠전, 파전, 빠전. 그래서 부침개 몇 장? 두 장.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다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 맞아. 김치전. 김치전. 김치전 여기 김치전.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이라고 정보를 공개했다. 빠전. 빠전 여기 있네. 그래서 이응자 두 개 들어있는 거 여기가 처음 나온대 지금. 잉등취.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뜨면 부침개, 잉등취 이렇게 연상해서 외웁니다. 자, 말도 안 된다고요? 자, 언젠간 그렇게 외우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외우게 됩니다. 자, 하지 마. 그냥 하세요. 하세요. 자, 휴. 이거 이제 보자마자 답이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휴는 뭐냐?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 휴업 쪽에서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질병, 징집, 취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외우는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보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이 말은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이 말 뜨면 보증 설정 안 했구나. 이 두 가지는 쉽게 외우는 방법을 오늘 안에 말씀드려요. 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투계약서. 아까 자격정지 나왔던 거래요. 거짓기재, 투계약서. 여기도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임등치다. 임등치. 자, 4가 중요한데요. 7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자, 이거 써볼게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제가 일부러 지금 세 줄을 다 썼거든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그 다음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 이건 임등치잖아요. 이건 우리가 4라고 외우거든요. 4. 여긴 2라고 외웠으니까 여기도 2라고 외우면 우리가 못 풀죠. 이중 등록은 절등치, 이중 사무소는 임등치.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2개 둔 사무소 이렇게 외워요. 자, 그래서 앞 뒤를 먼저 읽는 거예요. 앞 뒤를. 자,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이 중개사무소라는 글자가 세 군데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여기는 이중 소속, 여기는 이중 등록, 여기는 이중 사무소인데 이 중개사무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중개사무소를 먼저 읽지 말고 이중 소속 이렇게. 자, 온몸을 기울여서 어떻게? 이중 소속. 소공이면 자격정지. 가운데 것 이중 등록 이렇게 읽어야 되죠. 만약에 이중 사무소 이렇게 읽었다가는 사무소 2개인가? 임등치 이렇게 하면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절등치니까. 이중 등록. 자, 세 번째 거는 2개 둔 사무소 이렇게 찾아야 돼. 하자대로 잘 하세요. 잘 하고 계시죠? 지금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같이 다시 위에 거는 이중 소속. 이중 소속. 가운데 건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세 번째 건 2개 둔 사무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등치, 임등치. 제가 이게 온몸으로 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다 합격하시라고 그런 거잖아요. 합격하시라고. 헷갈리니까. 됐어요. 그래서 7번. 이중 사모소 임시시설물. 이렇게 발음해요. 시작. 이중 사모소 임시시설물. 제가 그렇게 발음한 이유는 임등치니까. 하여튼 임시잖아. 임시. 이중 사모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임등치이면서 1-1이다. 자, 되게 힘든 파트네요. 자, 법인인 개공이 규정된 업무 외에 겸업을 했다. 이제 법인이 겸업 위반했다는 거예요. 법인이 겸업 위반하면 임등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임겸업 이렇게 외우세요. 겸업 위반은 임등치. 임겸업. 우리 이제 조선시대 장군 이름 비슷하게 한 거예요. 임겸업. 겸업 위반 임등치 이렇게.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를 3번이나 먹고 또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 이런 뜻인데. 자, 이제 여기 다 지울게요, 이제. 이제 이것도 다 지우고. 다 아니까 이제 이거 다 지우고 갑니다. 최근 시리즈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최근 시리즈. 이걸 제가 어디에다가 적긴 적어놨을 텐데 304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심화학습이 있을 거예요. 304쪽 맨 아래 심화학습. 거기에다가 최근 1년 시리즈를 넣어드렸어요. 자, 업 앞에 업두개는 뭐다? 아까 이건 절등치였죠? 이건 절등치였고요. 절등치. 자, 임등치는 뭐냐면 일단 최근 1년 동안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를 이미 3번을 먹은 거예요. 이미 먹은 거. 또다시 업무정지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 또는 과태료 사유 중에 하나를 위반했으면 업무정지 과태료 안 주고 임등치를 주겠다는 문장이죠. 그럼 이제 업무정지 과태료 3방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따로 이제 따로 필기해서 정리하셔도 돼요. 자, 아니면은 과만 3번 받은 경우일 수도 있죠. 업무정지는 과태료 3번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또 과 2번, 업 1번 이렇게 받은 경우일 수도 있고 또 과 1번, 업 2번 이렇게 받은 경우일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이건 먹은 거 이렇게 먹고 나서 또다시 업 또는 과를 위반했다. 또 업 또는 과를 위반했고 또 업 또는 과를 또 위반했다. 이건 위반한 거죠. 이럴 경우에 이게 다 임등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 임등치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임등치가 아니라 절등치인 게 하나 있는데 자, 1, 2, 3, 4, 5, 6 몇 번이에요? 몇 번? 다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5번이죠. 업 앞에 업 2개. 이것은 절등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전부 다 임등치. 다 임등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 썼더니 절등치가 되는 경우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10번에 9번이죠. 9번에 그 괄호 보면은 9번째 줄에 괄호 안에 보면은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한 경우인 절등치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9번을 문제 낼 땐 이 문장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례를 들어서 냅니다. 반드시 사례를 들어냅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몇 방을 먹으면 3방을 먹고 위반했다는 말이 나오면 임등치인데 그 중에 업 앞에 업 2개만 빼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뭘 기억해야 돼? 3자를 기억해야 돼. 3방 먹고 위반하면 뭐다? 임등치다. 그걸 외워야 돼. 3방 먹고 위반하면 임등치. 다만 업 앞에 업 2개만 절등치를 줘라. 업 앞에 업 2개만 절등치를 줘라. 그래서 이제 304페이지 맨 아래에다가 써드린 게 그거예요. 자, 304페이지 맨 아래 보고 계시죠? 업 앞에 업 2개는 뭐다? 절등치. 다음에 과 이렇게 3번 먹고 업 또는 과 위반은 무조건 뭐예요? 임등치지. 다음에 업 이것도 업 또는 과 뭘 위반했든 다 임등치. 근데 업이 밑에 2개 있죠. 2개 묶어도 되죠. 업 2개 있죠. 업 위반하면 절등치, 과 위반하면 임등치. 이렇게 공부하면 깔끔해.
다음 맨 아랫줄은 좀 이따 배워요. 좀 이따 업무정지에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최 3자 기억해야 돼. 세 방 먹고 위반하면 임동치, 업 앞에 업 두 개일 때면 절동치. 자, 임동치 둘 10번이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관한 법률,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라는 걸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았다. 이게 있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문장이. 이건 어디를 좀 참고하냐면 304페이지에 보면은 304페이지 박스가 있습니다. 가운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몇 가지 넣어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그 용어 정의 보면은 4호에 사업자 단체가 있죠. 사업자 단체가 뭐냐면 이건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 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나 연합체를 말한다. 그 각 지역별로 개공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뭐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개공들이 이제 어떤 모임을 만들어요. 만들고 그게 바로 사업자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지정받지 않은 정보망과 다 연결돼 있죠. 거기 다 회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보망에 가입한 우리 회원업소는 우리끼리만 중개업을 한다. 우리 정보망이 더 이상 회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회원업소는 비회원업소와 공동중개 금지한다. 이런 규칙을 만들어요. 비회원업소를 다 굶어 죽이려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지. 또 우리 회원업소는 일요일은 무조건 쉰다. 이렇게 해요. 물론 일요일도 쉬어야 되죠. 쉬어야 되지만 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도 쉬어야 돼요. 나가면 일한대요. 왜? 나는 쉬고 싶은데 너는 일하면 너는 나보다 잘 벌 거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무조건 문 닫아라. 뭐 이런 식이에요. 나보다 늦게 하면 더 돈 잘 벌 테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예요.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서 예를 들면 3번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예요. 이런 걸 위반하게 되면 27조 시정조치 받을 수도 있고요. 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앞으로 보세요. 아까 다시 302쪽으로 가세요. 10번. 이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나 구성원인 개공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 단체 금지를 위반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임등치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 사업자 단체 구성원에게 뭐 다 줄 수도 있고 그 주동자에게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해는 됐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시작.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자, 발음이 좋아요. 다시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이렇게 힘들게 임등치를 공부했습니다. 임등치 이렇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등록기준 미달. 판매명소 관직상투 금지행위 임금 주상전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비공개 유체도 공개했어. 김치현 빠전 임등치 휴업 6월 초가 보증 설정 안 했다. 이거 나중에 외우고 거짓기재 투계약서 임등치 이것도 나중에 외워둘 거고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1-1 법인의 겸업 위반 임겸업 세 방 먹고 위반하면 임등치 업 앞에 업 두 개는 절등치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자, 밑에 이제 등록 취소 절차. 우리 방금 절등치하고 임등치 봤잖아요. 이 두 가지 절차. 등록 간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를 실시해야 되는데 2번 사망 해산인 경우는 청구하지 않겠지? 당연하죠. 오른쪽 반납. 등록 취소되면 국토부령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는데 2번 등록 취소된 자는 취소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라. 당연히 하고 있어요. 별거 어려운 거 없죠. 업무정지, 반납 이러면 틀리는 거죠.
업무정지 반납이면 틀리는 거예요. 이제 3번은 뭐냐면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공이 해산한 경우 이게 뭐냐면 우리 법인인 개공이 해산하면 등록 취소가 되잖아요. 근데 해산 취소가 됐을 경우는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그 과태료를 줄 그 법인이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반납하자? 대표자 이었던 자가 취소되고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하자 이거죠. 반납하지 않으면 그 대표자 이었던 자에게 밑에 과태료를 주겠다는 의미가 되죠. 밑에 주의는 뭐냐면 주의. 아까 그 자격 취소돼서 자격증을 반납할 때는 분실했을 때 사유서를 대신 제출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잘 묻진 않은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왜 없는지는 모른다. 간판 철거. 등록 취소되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게 돼 있죠. 중개업을 더할까 봐. 밑에 등록 취소의 문제 푸는 방법.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써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렇죠. 수험서잖아요. 노골적으로 써야지. 학문서가 아니란 말이야. 자, 절등치는 업무정지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다. 임등치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 하면 틀린다. 또 임등치는 최근 1년 이내에 한 번 위반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로 1년 동안 2번 위반하면 절등치 사유로 답한다. 밑에 예제 보죠.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러면 X다. 이건 절등치 사유니까. 다음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라. 중개보수 초과 어디 있어요? 여기 금쟁 임등치잖아. 임등치인데 반드시 취소해라 하면 X다. 이렇게 풀러라. 그렇게 푸세요. 푸시면 되고. 다음 최근 1년 이내에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1회 있었다. 임등치를 1년간 한 번 위반했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럼 5로 푼다. 5로. 다음 4번. 최근 1년 동안 중개보수 초과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게 걸렸다. 그러면 중개보수 초과도 금지행위, 임등치. 직접 거래도 임등치. 그러니까 1년 동안 임등치를 몇 번 위반하면 2번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5. 이렇게 푼다 이거야. 이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깔끔해 이제. 깔끔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고민 좀 해보세요. 고민 좀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 효과는 예전에 결격사에서 공부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05페이지 업무정지로 갑시다.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지금 속도가 지금 느리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 공부할 때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 우리 바로 전 시간부터 지금 이번 시간까지 다음 시간까지 돼 있는 연결되어 있는 3시간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서 인강을 드려야 돼요. 급한 건 아니에요. 지금 아직 초기잖아요. 여러분 이 강의를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1월 달입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숙달을 시키셔야 합니다.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문제가 잘 풀립니다. 어설프게 해가지고 문제 풀리지도 않아요. 완벽하게 외워야 돼. 보자마자 나와야 돼. 보자마자. 전속 중개야. 보자마자 임등치 바로 나와야 돼. 네. 자, 업무정지 갑니다. 등록 관청은 개공이 아래 사유를 위반하면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 밑줄 친 부분 있죠. 저 위에 밑줄 친 건 이따가 중요하게 다룰 건지 하는데 법인인 개공에 대해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업무정지 사유는 이렇게 외우자.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결정이. 임최결정이가 서서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씨 그랬네요. 이거 조금 그래도 말 되네요. 자, 임최결정이가 나한테 명령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씨 그랬네요. 이씨 화 좀 내시면 돼요. 자, 임은 뭐예요? 임등치 사유를 1년간 몇 번 위반하면 1회 위반하면 뭐 준다? 업무정지 준다. 여태부리 연습했던 거예요. 최근 1년간 중개보수 초과 행위를 1회 위반한 자, 이러면 업무정지를 고른다고요. 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도 맞고
이걸 1년간 한 번이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래도 맞다고요. 항상 이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라는 얘기냐면 우리 바로 아파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절등치는 뭐만 준다? 반드시 등록 취소만 준다. 이걸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럼 틀린다. 미금전지모터사업체 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X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이거를 최근 1년간 한 번이면 뭐 준다? 업무정지할 수 있다. O. 네.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로지 뭐만 줘야 돼?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예요. 여기를 순수 업무정지라고 불러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오로지 업무정지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거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준다. 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1년간 한 번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거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할 수 있다. 업무정지만 할 수 있다. 그게 이겁니다. 자, 뭔 최가 이렇게 많은지. 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몇 번, 2번 먹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했다. 자, 이건 뭐야 또? 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2번 먹었고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는데 과태료 안 주고 업무정지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2번이라는 얘기는 과일 수도 있고 과업일 수도 있고 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2방을 먹고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다면 업무정지를 주겠다. 이건 예외 없네요. 예외 없이 무조건 업무정지예요. 자, 업 앞에 업 두 개는 뭐고? 절등치. 3방 먹고 둘 중 하나 위반하면 뭐? 임등치. 여기는 2방 먹고 과위반하면 업무정지. 과배 2개. 시작. 과배 2개. 과배 2개. 2개가 뭔지 따지잖아요. 심지어 업만 2개를 먹고 과태료 사유 위반해도 과태료 안 주고 또 업무정지 줘요. 근데 업무정지를 2번을 먹었는데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을 땐 절등치가 되셨죠. 됐죠, 아까. 과위반은 또 업무정지가 돼. 과배 2개는 무조건 업무정지다. 그게 이제 아까 304페이지 여러분 있죠. 304페이지 맨 아래 박스에 맨 아랫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안에 최근 1년 시리즈가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죠. 자, 과배 2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이 최근 시리즈 3개를 기억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저를 보세요. 절등치 있고 여기는 임등치 있고 여기는 업무정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임등치가 가운데 거잖아요. 가운데 겁니다. 여기가 3, 여기가 3,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는 3. 그러니까 서로 대칭이 맞죠. 여기가 3, 2, 2, 3. 됐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네. 가운데가 3, 가운데가 3, 2, 2. 3방 먹은 게 뭐? 임등치, 절등치, 과배 2개, 업무정지. 그렇게 하면 돼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니고요. 대한민국에 없다고요. 없다고. 이게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푸는 방법. 자, 결은 여기 한번 나왔었어요.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고 2달 이내 해소 안 하면 절등치. 또 개공이 직접 결격이 되면 절등치. 이거죠. 여기는 누가?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이 되었는데 이걸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서로 이제 이런 거는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비교해서.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절등치. 소공보조원이 결격이라고 해서 내가 결격되는 건 아니니까 2달 이내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자, 4번이 업무정지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끌으시고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2가지예요.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이게 업무정지에서 가장 잘 나오니까
잘 외워놔야 돼요. 보통 거짓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취소 쪽에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순수 업무정지이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해도 업무정지예요. 나머지 건 쉬워요. 다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날인 안 했어, 거래계약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날인 안 했어, 무조건 다 정지. 순수 업무정지. 쉬. 그래서 이거는 쉬. 이건 순수 업무정지. 거짓기대 투계약서. 이건 좀 세 안 세? 좀 세죠. 거짓기대 투계약서니까. 임등치. 쉬는 업무정지. 센 셔는 임등치.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어떻게? 쉬는 뭐? 순수 업무정지. 그 다음에 센 셔. 좀 세니까 임등치. 이렇게 외우면 이걸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쉬는 업무정지. 센 셔는 임등치. 시작. 쉬는 업무정지. 센 셔는 임등치. 자, 명령.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맨 처음에 했던 감독상 명령. 보고,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유출해가지고 촐랑대고 촐싹대고 까불면 공무원이 얼음 그랬던 거죠. 업무정지. 자,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썼다. 자, 이쪽으로 나오시면은 자격정지도 인이 있죠. 인장. 여기도 자격정지, 여기도 업무정지. 업무정지에서 인장은 무조건 정지. 인장정지. 시작. 인장정지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자, 시는 아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한 번만 받아서 업무정지 준다는 거죠. 이것도 근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두 개 있어요.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이렇게 두 개 한꺼번에 외우면 돼. 다시. 시정조치 과징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그리고 13번하고 14번은 안 외워도 되니까 냅두세요. 냅두시고 거기는 안 나오니까 냅두시고 이번 시간은 이제 마칩니다. 업무정지 사유까지 외웠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업무정지 기준 쭉 이어가고 저 뒤에까지 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